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일종의 여러분 요요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실로 잡아 끌어올리는, 얘가 이제 회전 운동하고 여기에 실로 이렇게 감겨 있어서 실이 잡아당기는데, 잡아당기는 이 실의 장력이 알려져 있다. 이 요요의 관성 모멘트가 알려져 있고, 그랬을 때 이 실의 가속도를 구해라. 180N으로 이렇게 잡아당길 때 이 실의 가속도가 얼마냐. 실의 가속도는, 실은 병진 운동만 하니까 실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속도가 가속도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이 여기에 있는 A점에 위치한 실의 가속도하고 이 A점에 위치한 이 디스크의 한 점의 가속도는 서로 같지 않죠. 가속도는 서로 슬립이 안 일어난다고 그래도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속도는 같지만, 슬립이 안 일어날 때 속도는 같지만 가속도는 같지 않다. 그렇지만 요 접선 방향, 요 실의 요 방향의 가속도 성분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A점, 디스크에 속한 요 A점의 가속도를 구하면은 그 가속도의 요쪽 방향 성분, 즉 J 방향 성분은 바로 실의 가속도 성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디스크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 디스크에 속한 요 A점의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운동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렸어요. 여기 작용하는 힘은 둘밖에 없죠. 장력하고 자중하고. 두 개 다 아는 힘입니다. 자중도 알고 장력도 주어졌으니까. 운동 방정식 X방향은 없죠. 힘이 작용하는 게 없으니까 X방향은 유도할 필요 없는 거. Y방향하고 회전 방향만 있습니다. 그래서 Y방향 방정식. 이게 T 알고 mg 다 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Y방향 가속도 알고, 그 다음에 모멘트. 모멘트는 이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구해야 되니까 이 T가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니까 마이너스 값이 된 겁니다. 마이너스 8 길이 0.5. 그래서 여기도 관성 모멘트도 아니까 알파 금세 구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해진 거는 지금 요 G점의 가속도와 G점의 가속도와 이 디스크의 각가속도가 구해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요 A 바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디스크에 붙어 있는 요 점의 가속도가 필요해요. 그건 G점의 가속도를 이용해서 A 바의 가속도를 갖다가 2점 정리 가속도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A 바점의 가속도는 G점의 가속도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근데 이 디스크의 각속도는 우리가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그건 오메가 K라고 그냥 표시를 해가지고 구해보면은 결국 그 값이 여기 다 알고 있으니까 알파도 알고 얘도 알고, 요 오메가만 요것만 모르는 놈이에요. 요 모르는 놈은 여기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아는 놈 이거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에서 바로 요 J 해트 방향 성분이 바로 그 실의 가속도 성분이 된다고 그랬죠. 그쪽 방향 성분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노슬립 조건 시의 실의 가속도 그 값은 26.19 m/s 자승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공이에요. 공을 이렇게 던져요. 던져가지고 지면에 딱 닿는 순간 공이 어떻게 던져지냐면 병진 방향으로, 회전은 없이 병진 방향 속도만 갖게 던져졌어요. V0라고. 각속도, 처음에 각속도 0이에요. 0. 그런 저걸로 던져졌다. 그랬을 때 처음에 던져주면 얘가 병진 방향만 있으니까 처음에 이쪽에 여기 지면과 닿는 점이 이게 미끄러지겠죠. 이게 병진만 있으니까 그냥 여기가 마찰이 없다면 이렇게 나가겠지만, 마찰이 있으니까 얘가 이게 닿으면서 미끄러지겠죠. 얘가 처음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성분이 없었으니까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그래서 미끄러지면서 얘가 돌기 시작해요. 왜냐면 미끄러지면서 이게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그 마찰력이 얘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미끄러지면서 회전 운동이 시작되는, 그 운동이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만 가는 단계가 오게 된다. 굴러만 가는 단계가. 그래서 그 단계에 도달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그리고 그때 그 질량 중심점의 그 속도는 얼마고, 그때 그 공의 각속도는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닿는 점에서부터 여기 때까지는 뭐냐면 이 구간에서는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미끄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그릴 때 여기에 그 마찰력을 갖다가 뮤K 곱하기 수직항력 이렇게 쓰는 거죠. 미끄러지기 때문에.
만일에 얘가 이제 굴르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이거 이렇게 쓸 수 없죠. 굴르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이렇게 쓸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 닿기 시작해서 굴를 때까지 요때 걸린 시간이 얼마냐 이거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얘가 계속 미끄러지고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는 마찰력이 뮤k 곱하기 n이라고 써도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자유물 제도가 있습니다. 자중, 수직항력, 마찰력 이게 작용하는 전부 다죠. 운동방정식 3개. 그래서 여기 그 3개에다가 요 미지수 3개 다 구해집니다. 쉽게 구해지죠. 자,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굴르기 시작하는 전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냐면 요 점에서 요 C점에서의 속도가 0이 돼야 되죠. 컨택하는 점에서. 그죠? 굴르기 시작하면은 그 접점의 속도가 0이 된다고 그랬죠. 굴르기 시작하면. 그죠? 그래서 우선 이 C점의 속도가 0이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얘가 지금 그때까지 보면은 얘가 가속도가 일정하죠. 여기 가속도 일정이에요. 뮤k도 일정한 값이고 g도 일정한 값이니까 각가속도도 일정해요. 각가속도 일정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닿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등 가속도 운동도 하면서 그 질량 중심점은 그 강체는 등 각가속도 운동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등 가속도 운동, 등 각가속도 운동할 때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러면 초기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t라고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가속도 구해졌으니까 초기 속도도 알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각속도는 초기 각속도 더하기 각가속도 곱하기 t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초기 각속도는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구해져요. 자, 그런데 여기 그래서 VG점의 속도와 공의 각속도가 구해졌는데 t에 대한 함수로. 그런데 여기까지 왔을 때 그때 C점의 속도는 G점의 가속도와 G점의 속도와 C점의 속도는 2점 정리 속도 공식에 의해서 이런 관계식이 있죠. 그래서 요 관계식을 갖다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C의 속도는 요거 더하기 요거를 갖다 여기다 여기 적어줘 준 건데 요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요게 0일 때 구르기 시작하니까 요게 VG가 마이너스 R 오메가 A일 때 구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거 곱하기 요것이 오메가 곱하기 RA 한 게 여기다 R 곱한 게 요 오메가 A 곱하기 R 한 게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게 요거하고 같다 하는 그런 관계식이 여기서 얻어진 겁니다. 여기서 여기 얻어져 가지고 그 관계식으로부터 이 T1 값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걸린 시간이 구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요 걸린 시간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여기에 여러분이 문제만 풀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런 걸 풀어놓고 나서 요게 갖는 물리적 의미가 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엔지니어는 그냥 문제만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문제가 담고 있는 물리적 의미를 갖다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미끄러져서 굴러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마찰계수에 반비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마찰계수가 크면은 빠른 시간 내에 미끄러짐이 멈추고 굴러만 가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마찰계수가 아주 작다. 이게 무지하게 작으면 T1이 무지하게 커지죠. 그럼 계속 미끄러진다는 얘기죠. 마찰계수가 아주 작으면은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런데 이 T1 값을 갖다가 여기서 구한 이 T1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바로 VG와 오메가 A가 구해지죠. 그래서 VG와 오메가 A를 갖다 구해놓은 걸 보면은 오메가 A는 이렇게 구해지고 VG는 이렇게 구해진다. 자, 여기를 보니까 오메가 A나 VG는 마찰 계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각속도나 속도는 질량 중심의 속도는 마찰 계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찰 계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이 요 앞에 시간은 관련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각속도나 속도는 마찰 계수와 상관이 없다 하는 걸 갖다가 이 문제를 풀이하는 걸 통해서 그 물리적인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는 여기 두 개 디스크가 있습니다. 디스크 D, 디스크 E 이렇게 두 개 디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디스크 E는 이 막대 B하고 붙어 있어요. 사실은 얘하고 막대하고 얘하고는 그래서 하나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강체나 다름없어요. 자, 하나의 강체인데 하나의 강체가 디스크와 막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어진 조건으로는 이 각각의 각속도, 얘 각속도, 얘 각가속도, 그리고 각각의 질량, 그리고 이 디스크 2의 관성 반경. 이 막대는 호모지니어스하다고 그랬으니까 막대의 관성 모멘트는 5점에 대해서는 한쪽 끝점에 대해서는 3분의 1 ml 자승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그랬죠. 3분의 ml 자승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구하고. 근데 이 디스크의 관성 모멘트는 이게 관성 반경이 주어져 있을 때는 관성 반경 이용해서 구해야 되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관성 반경의 제곱 해서 이렇게 구하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5점에 대한 이 두 개의 물체의 5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구해집니다. 왜 이 두 개의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안 구하고 이것만 구해놨냐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풀이 과정에서 설명이 돼요. 설명이 왜 그걸 구해놨나 하는 게.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작용하는 힘들, 여기 지금 각가속도, 각속도는 다 구해졌습니다. 2점의 각가속도, 각속도. 기억하면서 자유물체들 그려봐요. 이쪽에. 이게 하나로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로 붙어 있으니까 자유물체도 하나만 그리는 겁니다. 붙어 있는 놈 두 개 그릴 필요 없어요. 얘가 둘이 뭐 핀 조인트나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면은 그러면 두 개를 그려야 되죠. 자유물체들은. 그렇지만 얘는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작용하는 힘들을 보면은 이 디스크하고 여 옆에 있는 디스크하고 사이의 마찰력, 그 마찰력이 여기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이 디스크의 자중, 그 다음에 이 막대의 자중, 그리고 여기 요 5점에서 그라운드에 이 B와 이 디스크가 그라운드에 이렇게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로부터 요 핀 조인트에 받는 항력, 그 받는 힘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받는 힘이 반드시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하라는 법도 있고 이쪽으로만 작용하라는 법도 없고 일반적인 어떤 방향을 갖게 될 텐데 그 일반적으로 향하는 힘을 갖다가 두 X방향과 Y방향으로 나눠서 각각의 크기를 RX, RY라고 표시한 것 뿐입니다. RX, RY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구해봐는 거예요. 이건 아직 미지수인 거죠. 그냥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좌표계를 잡아놓고 나서 요거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갖다가 여기 세 개를 구해요. 자, 이거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그렇지만 X방향 방정식, Y방향 방정식 이렇게 세우고 나서 X방향은 여기 X방향 힘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Y방향은 여기에 먼저 여기에 M 곱하기 G점에 이 전체에 작용하는 X방향 힘 합은 RX고 그거는 이 전체의 질량은 요 디스크 2의 질량 더하기 그러니까 M2 더하기 MB인 거죠. M2 더하기 MB가 M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전체 질량 중심의 가속도의 X방향 성분 G점. 이 G점이 전체 질량 중심점이라면 G점의 X방향 가속도 성분 이겁니다. 자, Y방향도 마찬가지로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요거 RY하고 빼기 F 빼기 MEG 빼기 MBG 이게 여기 다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요거 그것이 이 전체 질량 곱하기 G점의 Y방향 가속도 성분. 자, 그리고 여기 전체에 대해서 이 모멘트 평형식을 또 세 번째 식을 회전 방향식을 세워야 되는데 모멘트 평형식은 두 가지에 대해서 세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질량 중심점, 또 하나는 이렇게 5점처럼 고정된 점에 대해서 세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점에 대해서 세우자. 왜 5점에 대해서 세우냐? 5점에 대해서 세우면은 여기 지금 이게 자중들이나 RX, RY가 다 5점을 통과하잖아요. 8 길이가 0이 되어버리니까 모멘트를 구할 때 요 F에 의한 모멘트만 구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편하니까 모멘트 구할 때 제일 방정식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5점에 대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모멘트를 5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 우변항도 5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식이 세워지는데 자, 여기서 요 G점의 X방향 가속도와 G점의 Y방향 가속도는 이 오른쪽에는 최종적인 얘하고 같아진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같아지느냐 하는 걸 여기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G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식에서 구해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에 이거
두 개의 강체가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디스크와 이런 게 있을 때, 고의 질량 중심점 구하는 공식으로 여기 주어졌었어요. B의 질량 곱하기 B의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 더하기 E의 질량 곱하기 E의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는 전체 질량 곱하기 전체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 자, 요 놈을 한번 미분하면 속도식이 돼버리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식이 됩니다. 근데 이 가속도식에서 이 O점은 고정된 점이기 때문에 이게 0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mb 곱하기 m점의 x방향 가속도는 m 곱하기 g점의 x방향 가속도, 그리고 mb 곱하기 m점의 y방향 가속도는 m 곱하기 g점의 y방향 가속도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게 쓰이고 요거 대신에 요게 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고 나면 이 식에서 결국은 미지수가 몇 개가 되냐면 rx, ry,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요거 m점의 x방향 가속도, m점의 y방향 가속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 토탈 5개의 미지수가 나오죠. 왜냐면 알파 2는 여기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알파 2는. 자, 그래서 5개인데 그 5개니까 식이 3개밖에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 5개 저걸 구하기 위해서 m점의 가속도는 O점의 가속도와 이런 관계식으로 이렇게 연관이 지어진다는 게 2점 정리 가속도 관계식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5점은 가속도가 0이고 알파 2 주어져 있고 오메가 2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m점의 x방향 가속도 성분과 y방향 가속도 성분이 다 구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개는 알고 있는 값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3개는 3개의 방정식으로부터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자꾸만 풀지 않으면, 여러분이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이런 걸 능숙하게 풀어내려가지는 못하죠. 이해한다는 것과 그게 익숙해진다는 건 달라요. 이해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무슨 태권도를 배운다 그랬을 때 태권도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 없어요. 태권도가 어떻게 하는 거다, 그거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태권도를 배운다 그러면 태권도가 자기가 그 태권도 고단 유단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태권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하기 위해서 배운다면 비디오,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비디오 한번 보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된다. 이거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대했을 때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성 있게 풀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연습 안 하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태권도가 고단자가 되려면 많은 그 연마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 멘탈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지컬한 거나 멘탈한 거나 연습이 없으면은 그 단계에 못 간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무슨 어려운 얘기가 없습니다. 같은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같은 과정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자유물체도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방정식 세워서 미지수 비교하고 모자라면은 추가식 세워가지고 맞춰서 결과 구하는 거, 그 과정들이 계속, 거기서 약간씩 데비에이션이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똑같은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문제 하나 해보죠. 여기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플레이트가 있는데 여기 A, B점에서 이게 딱 붙어 있어요. 이 위에 천장에. 그런데 어느 순간 이 B점이 딱 끊어져 가지고, 얘가 끊어지면 이렇게 휙 돌겠죠. 플레이트가 이렇게 도는 운동을 시작할 텐데, 그때 이 딱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얘의 각속도는 0일 겁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뭐 자중이 계속 작용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물체가 처음부터 딱 미는 그 순간부터 얘가 속도가 나진 않죠. 시간이 지나야 속도가 증가하는 건 똑같이, 얘가 딱 끊어졌을 때 처음부터 각속도 같지는 않죠. 시간이 지나야 얘가 각속도가 생기는, 각가속도는 있죠. 각가속도는. 자, 그럴 때 요 A점에 작용하는 반력의 크기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걸 왜 구해야 되느냐면, 이런 구조물을 만일에 여러분이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 이게 여기 이런 데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해야 돼요. 얘가 두 개가 동시에 다 떨어져 버리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밑에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해가지고 다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떨어지더라도 얘는 버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더라도. 그러려면 얘가 여기에 걸리는 힘이, 딱 하나가 떨어지는 순간 여기에 걸리는 힘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 여기에 디자인을 할 수 있죠. 그쪽에 충분히 그게 떨어질 때 걸리는 힘에 의해서 그게 파괴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지. 그러려면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회전 운동을 할 테니까 요 점이 고정점이 돼요. 고정점. 그러니까 요 점이 고정점이 되니까 그 이 지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이런 사각 플레이트일 때 이렇게 구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했습니다. 그럼 A점에 대한 관성, 이 고정점에 대해서 우리가 모멘트 평행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A점에 대한 또 관성 모멘트를 구하면 평행식 정리 써가지고 G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에다가 질량 곱하기 A에서 G까지 거리의 제곱 해서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필요한 관성 모멘트 구해놨으니까 자유물체도를 그립니다. 자유물체도 여기 그려보면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여기 B점에 떨어지니까 여기 작용하는 힘은 이 자중하고 요 A에 걸리는 이 힘 그것밖에 없죠. 여기 A에 걸리는 힘이 어느 방향일지 모르기 때문에 X방향, Y방향 성분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AX, AY를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 얘가 X가 0이 될까? 뭐 이런 뭐 그런 그 직관적인 그런 짐작을 갖다가 나름대로 한번 뭐 해보는 건 괜찮은데 그걸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직관이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모르면 일단 뭐 다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서 여러분이 직관이 맞았으면은 뭐 예를 들면 AX가 0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나올 거예요. 틀렸다면 AX가 0이 안 나오겠죠. 나중에 풀어보면 아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거에 근거해서 운동 방정식 세웁니다. X방향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G점의 X방향 가속도. Y방향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G점의 Y방향 가속도. 그 다음에 모멘트 평행식은 A점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A점에 대해서. 왜 A점에 대해서? A점에 AX, AY가 통과해버리니까 요거에 의한 모멘트만 세우면 되니까. G점에 대한 모멘트씩 세우면 얘에 의한 모멘트, 얘에 의한 모멘트 두 개 써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양을 갖다가 방정식 쓰는 양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이거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IA를 구해야 됐었죠. IG 대신에 IA를 써야 되니까 뭐 그거만큼 또 저걸 손해를 보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방정식이 나옵니다. 세 개 방정식. 그런데 여기에 세 개에서 미지수가 5개예요. AX, AY, MGX, MGY 하고 알파 5개예요. 5개니까 미지수 5개니까 식 2개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하학적 관계식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G점과 요 A점 사이의 관계식, 가속도 관계식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관계식을 갖다가 구해보니까 G점의 X방향 가속도 성분하고 Y방향 가속도 성분은 알파와 이제 각가속도와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 거를 갖다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섣불리 여기에 AX가 0일 거라고 단정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알파가 있으면 얘가 지금 0이 안 되잖아요. 0 안 되잖아요. 0 안 되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 AX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개 식과 5개 미지수 하니까 5개가 다 이렇게 구해진다. 다 구해진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걸리는 X방향 힘과 Y방향 힘의 크기가 나오니까 요거 요 AX의 자승 더하기 AY의 자승에다가 루트 취한 게 전체에 거기 걸리는 힘의 크기가 되니까 그 힘이 걸렸을 때 거기가 괜찮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구조를 설계를 해줘야 하나가 떨어지면 2개가 다 부서지는 일이 안 생긴다. 그런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런 그 동력학적인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문제. 또 다른 하나의 문제 봅시다. 이것도 구예요. 비탈면에 구가 놓여 있어요. 처음에 정지에 있다가 얘를 딱 놔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굴러가겠죠. 자, 구름 운동만 하기 위해서는 얘가 만일에 이쪽에 이 마찰면과 이 구 사이에 이 마찰 계수가 굉장히 작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미끄러지겠죠. 그냥 미끄러질 거예요. 굉장히 작으면은. 근데 그 마찰 계수가 어느 정도 커지면은 얘가 처음부터 미끄러짐이 없이 굴러만 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뮤S 값이 얼마인지 그걸 구해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뮤 값을 가지고 구름 운동을 했을 때 4m 굴러 내려간 후에 이 지점의 속도는 얼마가 되느냐가 두 번째 문제고, 만일에 이게 마찰이 없다면은 얘는 어떻게 움직일 테냐면은 얘는 하나도 돌아가지 않고 여기 마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아주 이상적인 상태죠. 마찰이 하나 없는 물체는 세상에 없지만 만일에 얘가 마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그냥 마찰이 있기 때문에 얘가 돌지, 마찰이 없으면 그냥 미끄러지는 거죠. 자, 그냥 미끄러졌을 때는 4m 이동한 후에
얘가 얼마가 되는지 구해라. 이렇게 세 개의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구일 경우에 간성 모멘트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고, 자유물체도 여기 작용하는 힘은 여기 보는 것처럼 세 개의 힘밖에 없죠. 하나는 자중, 약간 기울여서 비탈면 방향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I 해트 방향이 비탈면 방향입니다. J 해트가 비탈면의 수직인 방향이고, 그래서 요게 자중이고 자중의 방향이고, 요게 마찰력, 요게 수직항력. 자, 마찰력은 굴러만 갈 때는 마찰력이 이게 μkn 이렇게 못 쓰는 거죠. 그냥 F라고 써야 돼요. 이게 얼마가 되는지 이 방정식에서 직접 구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이 자유물체대 근거해서 세 개를 구했습니다. 세 개를 구해서 보니까 여기에 식은 세 개밖에 없는데 미지수는 네 개다 이거죠. 오케이. F도 미지수, N도 미지수, AGX도 미지수, 알파도 미지수, 네 개다 이거죠. 그러니까 추가적 식이 필요하다. 그 식은 얘가 굴러간다는 데서부터 추가적인 식을 갖다가 지점과 시점 사이에 관계식으로부터 이렇게 구합니다. 이거 관계식에 의해서 해보면은 결국은 요 지점의 속도의 x방향 성분은 마이너스 r 알파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r 알파라는 이런 식이 하나가 더 구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 g의 x방향 성분에 대한 요게 변수가 사용되니까 여기서 요 식 x방향 성분과 알파 사이의 관계식이 여기 알파도 넣는, 그래서 여기 4개씩 4개 미지수. 그래서 이게 다 풀립니다. 이게 굴러간다고 그랬을 때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개가 다 구해지고, 미지수 세 개가 다 구해지고, 자,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건이 뭐냐면은 이런 조건이에요. 뮤s 곱하기 n이 f보다 커야 그래야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쿨롱의 마찰의 법칙이었죠. 쿨롱의 마찰의 법칙이 뮤s 곱하기 n이 f보다 크면은 안 미끄러진다. 이게 f가 얘보다 커지는 순간 미끄러지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얘보다 커지는 순간. 그래서 마찰이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뮤s 값은 뭐가 되냐면 최소 n분의 f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최소 n분의 f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그걸 n도 구해졌고 f도 구해졌으니까 그걸 대입해서 구해보니까 0.165가 된다. 자,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알파 값, 이 알파 값도 알고 그 앞에 이 관계식에서 그렇게 관계식이면 이 A 값이 이 앞에서 HX 값이 이게 알파 구하고 나면은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면 요 HX 값이 구해지죠. 그놈이 여기 나오는 A 값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미지수 요 A 값이에요. 자, 이거 대입하면은 처음에 이니셜 벨라시티 0일 때 파이널 벨라시티하고 이니셜 벨라시티 이렇게 제곱의 차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게 등 가속 운동하는 그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구했었죠. 그래서 이 식에다 대입하면은 A 값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A 값은 위에서 구했죠. A 값이 이렇게 구해졌기 때문에 이 A 값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VF 값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게 구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5.29 메타퍼세크가 굴러내려가서 4m 굴러내려간 후에 최종적인 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일에 F가 0이면은 첫 번째 방정식에서 F가 0이면은 원래 방정식 주어진 방정식에서 이게 F가 0이면은 AGX가 바로 AGX가 G 사인 30도가 돼버리죠. G 사인 30도. G 알고 있고 사인 30도 2분의 1이니까 거기서 갖다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A 값을 그렇게 아니까 VF 값도 구할 수 있죠. 그럼 6.26 메타퍼세크예요. 자, 그래서 이거 얘하고 비교해 보니까 굴러내려갈 때 질량 중심점의 최종 속도와 그냥 아무런 마찰 없이 해서 그냥 병진 운동 해가지고 미끄러지면서 생기는 얘하고 차이가 나요. 마찰이 없으니까 에너지 로스가 하나도 없는 거죠. 마찰이 없으니까 에너지 로스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굴러내려갈 때는 에너지 로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너지 로스가 있어 없어? 있어? 왜?
왜? 거기 굴러내려갈 때 작용하는 마찰력이 일을 하나 안 하나? 굴러내려갈 때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그 마찰력이 일을 하면은 에너지 로스가 생기는데 그 마찰력이 작용하는 점의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일을 하나도 안 해요. 굴러내려갈 때도 뭐 에너지 로스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났을까요? 그렇죠. 여기는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이 같이 굴러내려갈 때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얘는 병진 운동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 속도는 이거는 병진 운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2분의 1 mv 자승했을 때 그게 다고 여기서는 병진 운동에 운동에 2분의 1 m 요거 5.29의 자승 더하기 2분의 1 i 오메가의 자승의 그 텀이 있기 때문에 오메가가 0이 아니니까 얘가 얘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어나 뒤로 일어나 너도 뒤로. 자, 그래서 두 개 문제를 자 그러면 이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실패의 실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실패의 실이 감겨져 있는데 여기서 잡아당겨요. T로 200N으로 잡아당겨요. 이 실패의 질량과 관성 반경 요게 안쪽에 요 실이 감겨져 있는 요 반경 R2 실패의 반경 R1 이렇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면과 이 실패 사이에 정마찰 계수, 동마찰 계수가 다 주어져 있어요. 이럴 때 이거 잡아당겼을 때 질량 중심점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고 디스크의 각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얘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실패가 이렇게 돌까요? 이렇게 돌까요? 요렇게 저렇게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틀린 거야. 무슨 얘기냐? 요렇게든 저렇게든 아니에요. 이거는 그 조건이 그 마찰 조건이 얼마나 되느냐, 이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마찰력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돌겠죠, 당연히. 이게 마찰력이 하나도 안 되니까 잡아당기면 이렇게 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자기 질량 중심점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돌 수 없잖아. 근데 여기 마찰이 무지하게 커가지고 하나도 안 미끄러진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가 요걸 중심에서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찰 조건에 따라서 마찰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즉 여기서 미끄러질지 안 미끄러질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아직은. 미끄러질지 안 미끄러질지. 자, 여하간 그런 조건 하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연물체도 그래요. 뭐 관성 모멘트 구하는 건 맨날 똑같은 거죠. 질량 곱하기 관성 방향의 제곱. 그래서 자연물체도 그랬어요. 자연물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운동역학 문제 푸는 건 계속 자연물체도 그려야 되죠. 자연물체도 문제 계속 그려야 돼요. 그래서 자연물체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연물체도 그린다는 건 핵심은 뭐냐면 거기 작용하는 힘들을 제대로 잘 표시해야 돼요. 자연물체도는 결국 거기 작용하는 힘을 잘 그리는 게 자연물체도예요. 이거 중에서 하나를 빼먹어버리면 다 틀려버리는 거죠. 빼먹어버리면. 그러니까 여기 작용하는 힘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가해지는 힘이야 뭐 원래 그렇게 주어진다고 그러는 게 주어졌지만 다른 것들은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하고 그려줘야 된다. 이게 자중, 여기에 지면으로부터 받는 수직항력, 마찰력. 이 마찰력이 뭐가 될지 몰라요. 미끄러지면 뮤KN이 되겠지만 미끄러지지 않으면 저게 뮤KN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F라고 일단 써놓은 거예요. 그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를 때는 무조건 F라고 써놓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게 미끄러지는 게 틀림없으면 그때는 뮤KN이라고 써놓는 게 좋아요. 근데 모를 때는 뮤KN이라고 쓰면 그건 틀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F라고 써놔야 돼요. 자, 그래서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F라고 그냥 써놨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구했어요. 여기 3개. 또 X방향 힘은 질량 곱하기 X방향 가속도, Y방향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Y방향 가속도. Y방향 가속도 없잖아요. 질량 중심이 여기 높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0이고, 그리고 지점에 대한 모멘트는 그 지점에 대한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 얘는 이 예제의 경우에는 지금 안 움직이는 고정점이 없기 때문에 고정점에 대해서 이런 모멘트 평형식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얘는
얘는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밖에 세울 수 없는 문제예요. 그죠? 고정점이 있는 경우만 고정점에 대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지, 없는 경우는 못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식수는 3개밖에 없는데 미지수는 식수보다 많죠.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 먼저 슬립이 안 일어난다, 마찰력이 충분히 커서 슬립이 안 일어난다 라고 가정하면은, 아까도 풀다가 여기 봤지만 G의 X방향 가속도가 마이너스 R알파가 돼요. 슬립이 안 일어나면. 노슬립 컨디션 상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게 앞에서 했어요. 이거 또 할 필요 없어요. 또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시점에서의 가속도가 성분이 X방향 성분이 0이 된다는 조건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은 식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식 하나가 더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위의 식에서 이게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왜냐면 미지수 4개, 식 4개 이렇게 돼서 G점의 Y방향 가속도는 아예 미지수로 등장하지 않고, Y방향으로는 운동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미지수가 4개밖에 없어요. 요거까지 합쳐서 식이 4개니까 다 풀려요. 자, 다 풀리고 나니까 F도 구해지고 N도 구해져요. F도 구해지고 N도 구해지니까, F와 N이 구해지니까 안 미끄러질 때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얘가 N분의 F가 뮤S 곱하기 N이 F가 그보다 클 때는 미끄러지는 거고, 이거보다 작아야 안 미끄러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N분의 F를 계산해 보니까 주어진 뮤S 값보다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끄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정을 안 미끄러진다라고 가정하고 푼 게 잘못된 거죠. 풀어보니까 그 결과로 얻은 결과가 안 미끄러진다는 가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정이 잘못됐으니까, 이 얘기는 결국 미끄러질 수밖에 없구나. 안 미끄러지지 않는 건 미끄러지는 거니까. 뭐 그 외에 다른 가능성, 미끄러지든지 안 미끄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결국은 미끄러진다고 이제 결론이 난 거고, 미끄러진다면은 F는 뮤KN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이 또 요거 포함해서 4개가 되니까 이제 나머지 그 4개 식을 갖다가 다 풀 수가 있다. 그래서 풀어서 거기 나온 미지수들을 다 구할 수 있다. 이 마찰과 관련된 이런 종류의 문제는 항상 먼저 안 미끄러진다고 가정하고 풀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가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푼 결과를 가지고 검사를 해보고, 가정이 맞았으면 그게 답이고, 검사를 해서 만일에 원래 이 문제에서 주어진 뮤S 값이 여기 보세요. 여기에 지금 원래 이 문제에서 주어진 뮤S 값이 얼마였는지 0.2였잖아요. 0.2. 근데 만일 이 원래 주어진 뮤S 값이 0.3이었다. 그럼 이게 답인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구한 값이 0.298이니까. 그러면 안 미끄러진다는 그 가정이 맞은 거고, 그러면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만일에 그 실패하고 지면 사이에 정마찰 계수가 0.3이었으면 이게 답인 거예요. 근데 그 0.2로 주어졌기 때문에 0.2는 뮤S 곱하기 n이 0.2 가지고는 이거 안 미끄러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마찰력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끄러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 이런 종류의 문제가 종종 등장합니다. 종종. 자, 그러면은 요 문제를 보면은 요거는 요 막대가 한쪽 끝은 요쪽 비탈면에 닿아 있고, 다른 한쪽 끝은 A 끝점은 요쪽 수평면에 닿아 있어요. 근데 A점과 B점에 다 이런 조그만 질량이 없는 도르래로 돼 있어 가지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여기 마찰력이 하나도 작용 안 하는, 도르래로 돼 있으니까 굴러가게 돼 있어서 인류의 발명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 바로 이 바퀴라고 그러죠. 바퀴. 인류가 발명한 거에 가장 큰 거를 하면 바퀴. 이게 인류의 문화를 갖다 엄청나게 발전시킨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발견이죠. 불과 바퀴. 이 불을 통해서 생존을 확보할 수 있었죠. 생존. 불 때문에 맹수들로부터 불 가지고, 맹수들이 불이 있으면 안 와요. 무서워서. 그리고 또
이 따뜻하게 이 환경을 만들 수 있어가지고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 생존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놨고, 바퀴 때문에 이 이동이 굉장히 빨라졌죠. 그러니까 그 생산성과 이게 굉장히 증가되게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발명 두 가지를 든다면 그 두 가지라고 그러죠. 이 바퀴입니다. 바퀴. 그래서 얘가 바퀴가 되면 얘가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하죠. 바퀴 없이 잡아 끌려고 그러면 마찰력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자, 이런 문제인데, 얘가 처음에 이렇게 놔뒀다가 딱 났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때 A점과 B점에 작용하는 수직항력과 반력, 수직항력이라고 얘기하고 반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하고 왜 수직항력이나 반력이나 똑같은 게, 마찰력이 없으니까 수직항력이 반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찰력이 있으면은 수직항력이 반력이 안 되죠. 왜냐면 마찰력 더하기 수직항력 한 개 반력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수직항력이 반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막대의 가까속도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막대 질량과 길이와 이런 게 주어졌습니다. 막대 질량과 길이가 주어지면은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 있고, 얘가 막대가 균일하다고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균일할 때만, 이렇게 막대가 균일할 때만 12분의 ml 자승 쓰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막대가 균일할 때만 쓰는 거예요. 막대가 균일하지 않으면 12분의 ml 자승 안 됩니다. 2분의 mr 자승, 디스크, 실린더나 디스크 같은 2분의 mr 자승, 또 5분의 2 mr 자승, 이런 것들은 균일할 때, 질량의 분포가 균일할 때 쓰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물체도 그래요. 자유물체도 여기에 자기 자중, 그다음에 수직항력, B점의 수직항력 RB, A점의 수직항력 RA. 이건 수평면의 수직이고, 얘는 비탈면의 수직이고.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3개 이렇게 구합니다. 운동방정식 3개 구했어요. 이거 구하는 거야, 여러분이 조심해서 구해야겠죠. 이게 각도나 이런 걸 X방향, 예를 들어서 이건 Y방향 성분만 있는데, 얘가 X방향 성분과 Y방향 성분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요 RB에 의한 X방향 성분과 Y방향 성분을 나눠서 다 고려해야 되죠.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모멘트식은 지점에 대해서 세워야 돼요. 모멘트식은 지점에 대해서. 얘는 역시 고정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점에 대해서는 모멘트 평형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지나가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나면, 만일에 여러분이 혹시 이제 솔루션 매뉴얼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자유물체들을 그릴 때 관성력을 포함시켜서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관성력을 포함시켜서. 그러면 질점 운동할 땐 관성력만 포함시키면 되지만, 이 강체 운동할 때는 관성 토크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관성 토크는 마이너스 I 알파예요. 마이너스 I 알파까지 포함시켜요. 여기에 이 힘들, 작용하는 힘뿐만 아니라 관성력 마이너스 MA 그놈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성 토크까지 그려줘가지고,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해서 그럼 관성력과 관성 토크까지 여기다 다 포함하면 달랑베르 프린시플에 의해서 정력학 문제처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력학 문제처럼. 그러면 그때는 이 모멘트 평형식을 아무 점에 대해서나 세워도 돼요. 관성력까지 다 그려놓고 세우면,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X방향 힘의 합은 0이다. 관성력 포함해서. 또 여기 작용하는 모든 Y방향 힘은 0이다. 관성력 포함해서. 여기 작용하는 모든 모멘트의 합은 0이다. 관성 토크 포함해서. 그러면 그때는 이 세 번째 식을 세울 때 이 끝에 점 A점에 대해서 세우던, B점에 대해서 세우던, G점에 대해서 세우던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놓은 것들을 가끔 여러분이 솔루션 매뉴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달랑베르 프린시플이라는 게 동력학 문제를 정력학 문제처럼 푼다고. 그렇게 푸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그게 뭔가 하는 거는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 그게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하간, 그래서, 이렇게 그냥 X방향 작용하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Y방향 작용하는 힘은 질량 곱하기 또 Y방향 가속도, 또 지점에 대한 모멘트의 합은 지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가까속도,
이런 식으로 세운다 그러면 반드시 이때 이 세 번째 방정식은 질량 중심점 또는 고정점과 같이 가속도가 0이 되는 점만 된다. 달랑베르 프린시플로 자유물체도부터 그런 걸 다 그리기 전에는 달랑베르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은 자유물체도에다가 관성력과 관성토크까지 다 그려놓고 그리고 힘의 합은 0이다,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 수 있다. 자, 앞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지금 양쪽 끝이 한쪽 끝은 A점은 수평으로 움직이고 B점은 이쪽 그 빗면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특별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죠. 운동의 형태가 제한되는 거니까 추가 조건식이 운동 조건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하고 식수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벌써 문제를 처음부터 볼 때 아 이건 미지수와 식수가 안 맞겠구나 하는 걸 벌써 처음부터 아는 거예요. 그럼 뭐 알고 풀리기 때문에 뭐 미지수, 식수 비교했을 때 안 맞는 게 다행인 거예요. 만일에 이게 틀림없이 미지수하고 식수가 안 맞아야 되는 문제인데 방정식 유도해 놓고 나서 보니까 미지수하고 식수하고 같더라. 그럼 잘못 유도한 거예요. 잘못 유도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추가식이 어디서 구해지느냐? A점과 G점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되죠. A점과 G. 요거는 B점은 그렇지만 B점은 요런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B점은. 근데 B점의 이 식이 이 A점과의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어요. A점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기 때문에 근데 B점이 얘가 결국은 이 성분이 여기 보면은 B점은 X방향 성분과 Y방향 성분의 이 저게 마이너스 탄젠트 45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X방향 성분. 그러니까 이것분의 요 마이너스 0.6 루트 3 알파가 바로 탄젠트 45. 그러니까 요것분의 요거 마이너스 빼고 그게 탄젠트 45도란 관계식에서 여기서 식이 하나 더 나오죠. 그죠? A에 대해서 식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식을 갖다 이 앞에 G점에다 여기다가 AA를 여기다가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G점의 X방향 성분과 알파 사이의 관계식, G점의 Y방향 성분과 알파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두 개가 추가로 더 구해진다. 그래서 미지수가 5개, 식이 5개 다 풀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 그런 식이에요. 다 그런 식. 그래서 각가속도와 미지수였던 수직항력들 A점의 수직항력, B점의 수직항력이 구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하는 것들이 무슨 뭐 특별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관계, 똑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장이나 16장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12장 여러분 문제 풀 때는 회전운동이 없었던 것 뿐이고 16장에 와서 회전운동이 생기니까 회전운동과 관련돼서는 관성 모멘트라는 게 회전운동에 저항하는 관성 모멘트. 왜냐하면 병진운동은 질량이 그 병진운동에 저항하는 그런 저거였는데 회전운동에 저항하는 그 질량 분포와 관련된 그놈이 소개가 된 거고 그 개념이 그거 이용해서 식 3개 세운다는 게 앞에 12장에서 2개 세우는 거하고 달라지는 것 뿐이지 과정을 보면 똑같아요. 자유물체도 그리고 방정식 세워서 식수 미지수 비교해서 모자라는 거는 추가 조건식을 갖다가 대부분 운동 조건에서 구하고 또는 마찰이 있는 경우는 마찰 조건에서 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구해서 맞춰서 푼다 하는 그 과정이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16장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16장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하여간 꼭 아주 중요한 아주 펀더멘탈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뉴턴의 법칙 작용하는 힘의 합은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그 가속도는 어디서 측정된 가속도? 절대 기준틀에서 측정된 가속도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구에서 측정된 가속도 아니에요. 지구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썸머리를 쭉 하면은 이 16장 들어와서 12장과 달라진 점은 관성 모멘트라는 질량 분포와 관련된 개념이 소개되었다. 질량이 분포하기 때문에 회전 운동에 저항하는
그런 그 성질을 강체가 갖게 된다. 물체가 갖게 된다. 질량이 분포하기 때문에. 질량이 한 점에 다 모여 있다면 얘가 회전 운동에 저항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뺑 돌아가는데 무슨 뭐 문제가 없죠. 한 점에 모여 있다면. 근데 얘가 퍼져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면, 왜냐면 각각의 점들은 터져 놓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가속도를 갖잖아요. 돌아가는 방향으로 관성력을 발생시키잖아요. 하나하나의 파티클이. 그게 모아져서 전체가 돌아가는 거에 저항하는 성질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성 모멘트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 소개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많이 푸는 문제들 중에서 뭐 막대 모양, 뭐 사각형 모양, 또 둥근 디스크나 실린더 모양, 근데 구는 디스크나 이런 거하고 다르죠. 디스크는, 실린더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는 똑같은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보면 얘가 평면 운동할 때 이쪽 방향으로 저게 안 변하는 셈이잖아요. 밀도가. 그죠? 근데 구는 가운데 있을 때는 가운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경만큼 깊이가 있는 거고, 요 위로 올라가면 요게 이렇게 줄어드니까 요게 줄어들잖아요, 구는.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보면, 평면에서 보면은 구는 밀도가 변하는 꼴이에요. 이렇게 반경방향으로 나갈수록, 바깥으로 나갈수록 밀도가 줄어드는 꼴이죠. 구는. 그렇기 때문에 평면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MR 자승이 안 되고 5분의 2 MR 자승이 되는 겁니다. 그거 적분하는 건 원래 저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적분 뭐 공식들이 또 그 유도하는 것들은 또 다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그 세세한 것까지 여기서 여러분이 다 증명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단계에는. 자, 그래서 그런 모양들이 가장 많이 회전 운동과 관련돼서 쓰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운동이라는 게 질량 때문에, 질량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운동이 변하고, 또 질량 중심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운동이 변하고, 질량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질량과 관련돼서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여러분이 어떻게 구하는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학 문제를 갖다 풀기 위해서, 운동 역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운 건 자유물체도 그려서 하는 것밖에 안 배웠어요. 나중에 대학원 과정으로 가면 그걸 직접 운동 방정식을 직접 구하는, 대수적으로 구하는 그런 다른 방법들을 배웁니다. 뭐 대학원까지 안 가더라도 한 3학년 4학년 때 그걸 대수적으로 운동 방정식 구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또 배워요. 대수적으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그 기본이니까 자유물체도 그려봐라 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동력학 문제를 갖다가 만일에 낸다면 자유물체도 그리는 문제는 분명히 납니다. 그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물체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려놓고 나서 그게 강체에 대해서는 우리 파티클 다이내믹스에서는 X방향, Y방향 두 식밖에 안 나왔지만, 이 강체에 대해서는 회전 방향까지 3개씩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지수들이 등장하니까 그 미지수를 풀어야 되는데, 식수는 항상 뭐 평면 운동할 때 3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보다 많은 미지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추가식을 구해서 풀어야 된다.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근데 여태까지 푼 것들이 달라지는 건 전부 뭐예요? 그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운동, 키네마틱스가 달라지는 거지. 그 방정식이 X방향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X방향 가속도, Y방향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Y방향 힘의 가속도, 또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한 모멘트의 합은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 가속도. 그 식은 맨날 똑같이 쓰이잖아요. 운동 역학의 식이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느냐? 운동학, 키네마틱스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문제마다 키네마틱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5장에서 봤던 키네마틱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결국 운동학을 몰라서 동력학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문제지, 카이네틱스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키네마틱스가 어려운 거죠.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래서 그것이 요 16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전부고, 썸머리를 한번 다시 한 거예요. 이제는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없어요. 이제는 연습만 남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것을 소화해내는 과정만 더 이제 남은 거지. 그 자체가 무슨 뭐 이해 안 되는 무슨 어려운 뭐가 있다.
논리적으로 뭐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자, 시간이 다 됐고 질문이 없으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